옵저버빌리티는 이런 원인 파악 과정을 훨씬 빠르게 만들어주는 까지 함께 제공해주는 개념입니다. 이런 지표를 추적하지 않으면 비용 통제도 어렵고 품질 유지도 놓치기 쉽습니다. 규모 자체보다는 고객의 환경과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 굉장히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AI 레디 2026 디지털 플랫폼 혁신 실행 전략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쿠버네티스 구축과 비용 최적화에 초점을 맞춰봤다면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실제 운영 단계에서의 가시성, 특히 AI 시대의 모니터링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니터링, 나아가 옵저버빌리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또 실제로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고 도입하면 좋을지, 현업에서도 바로 쓰실 수 있는 관점 위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메타나 엑스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데이터독 비즈니스 팀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먼저 용어를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모니터링이라고도 하고 또 최근에는 옵저버빌리티라고도 부르는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요즘에는 왜 옵저버빌리티가 더 강조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현상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옵저버빌리티는 그 현상의 분석, 원인, 파악 예측까지 확인할 수 있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덧붙여 설명드리면 모니터링은 특정 지표를 통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반면 옵저버빌리티는 이런 원인 파악 과정을 훨씬 빠르게 만들어주는 추가 인사이트까지 함께 제공해주는 개념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은 단순히 지표를 보는 차원을 넘어서 총체적인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옵저버빌리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용어를 떠나서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체감적으로 다가오는지 궁금한데요. 과거 전통적인 모놀리식 환경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MSA 환경에서는 모니터링이 왜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서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만 관리하면 됐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수십,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컨테이너도 상황에 따라 잠깐 떴다가 사라지죠. 이렇다 보니까 CPU나 메모리 같은 전통적인 지표만으로는 문제 원인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 변화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모니터링은 3필러라고 하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었는데, 바로 매트릭, 트레이스, 로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온프렘 시절에서는 이 세 가지만 봐도 충분히 시스템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컨테이너가 동적으로 생성, 소멸되고 서비스 간 의존도가 복잡해지면서 기존 3필러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상태, 네트워크 플로우, 보안 이벤트, 그리고 최근에는 AI, LMM, 워크로드 등의 추론 성능과 비용까지 모니터링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 모니터링은 과거엔 별도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런타임 위협 탐지나 클라우드 보안 태세 관리처럼 옵저버빌리티와 통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가 순간적으로 생성, 종료되는 환경에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고 모니터링의 범위와 깊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은 기존 레거시 환경보다 훨씬 복잡하고 변화도 빠릅니다. 그래서 더 넓은 가시성과 관찰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클라우드의 복잡성이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시장도 자연스럽게 방향을 좀 바꿔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LLM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품질과 지연 시간 추적, GPU 리소스 사용률 모니터링, 오픈AI API 같은 외부 AI 서비스 비용 추적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AI 워크로드가 급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니터링 카테고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독의 비치 AI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로 질문하면 복잡한 로그나 매트릭을 분석해서
답변을 제공하고 장애 발생 시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해결 방안까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엔지니어가 여러 대시보드를 뒤지며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AI를 통해서 수분 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트렌드는 2026년에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업의 AI 도입이 본격화될수록 이 두 영역 모두 필수 영역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AI가 모니터링 영역을 완전히 바꾸고 있네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AI 자체를 모니터링한다는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 기존 모니터링 방식으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별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기존 서비스는 CPU 메모리, API 지연 시간 같은 지표가 중심이었다면 AI LMM 서비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AI 기술 스택을 모두 지원해야 됩니다. GPU 사용률, 토큰 사용량, 프롬프트 품질이나 응답 정확도, 보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지표를 추적하지 않으면 비용 통제도 어렵고 품질 이슈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AI LMM 환경에 맞는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가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회사마다 이미 모니터링 툴을 여러 개 쓰고 있을 텐데 또 이거를 언제 통합해야 되지라는 고민도 같이 생길 것 같은데 어느 지점부터 통합을 고려해봐야 되는 겁니까?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서비스가 늘어나고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더욱더 데이터 불일치나 문제 원인 추적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페이지가 느리다라고 한다면 프론트나 백엔드, 인프라 팀이 각자 다른 툴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먼저 대응을 해야 하지? 문제가 어디서 시작한 거지?가 불명확해집니다. 이 시점이 바로 통합 모니터링을 고민해야 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서별로 각자 다른 데이터를 보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서비스 구간별로 유무상 툴을 각각 사용하다 보면 각 툴이 따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 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서 간 협업도 쉽지 않죠. 통합 옵저빌리티 솔루션을 도입하면 여러 팀이 같은 화면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께 판단할 수 있어 장애 진단과 분석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는 어떤 툴이 맞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떠오르는데 사실 시장에서 익히 알려진 데이터독이나 뉴렐릭, 다이나트레이스부터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자빅스 같은 오픈소스도 있고요. 또 제니퍼나 와탭 같은 국산 솔루션들까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이 제품들은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봐야 됩니까?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각 회사마다 전담 모니터링 팀이 있고 운영 환경에 따른 변화가 크게 있지 않다면 오픈소스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담 인력이 이 업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 보겠죠. 반대로 수집해야 될 그 데이터 유형이 많고 서비스가 복잡도가 높아진다면 통합 대시보드나 AI 기반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어떤 툴이 더 좋다가 아니라 회사 환경이나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수준 또는 시스템의 복잡도에 따라서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상용 솔루션이 있고 오픈소스 솔루션이 있는데 이 상용과 오픈소스 간의 실질적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제품에나 그렇겠지만 단순히 비용 차이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많이들 비용 차이라고들 생각들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오픈소스는 실제적으로 초기 비용이 적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축 컨설팅 비용, 운영 유지 보수 비용, 커스터마이징 비용들이 추가로 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상용 툴은 노드스 기반으로 과금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TCO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일 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오히려 비용보다 더 큰 차이는 운영 효율성입니다. 상용 솔루션은 자동화, 통합, 기술 지원이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어 도입 후 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고 AI 기반 분석이나 알람 기능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픈소스는 라이선스 비용은 없지만 구축, 운영, 유지 보수를 내부에서 직접 해야 해서 아무래도 인력 부담이 있습니다. 당연히 단순 비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TCO나 운영 관점까지도 같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제 각 기업의 비즈니스 유형이나 혹은 규모에 따라서도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스타트업이다, 중견이다, 대기업이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추천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규모 자체보다는 고객의 환경과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AI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면 데이터독 같은 엔드투엔드 솔루션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제한적이지만 내부 엔지니어링 역량이 충분하다면 프로메테우스나 오픈소스 솔루션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안과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한 금융권이라면 타 솔루션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하이브리드 환경이라면 여러 솔루션을 조합해서 쓰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네, 환경과 전략에 맞춰서 유연하게 선택해야 된다. 사실 쉬운 얘기지만 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급박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세게 들어가기는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산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면 구독형 SaaS 제품부터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구독형 서비스는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는데요. 첫째로 초기 투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온프렘 솔루션처럼 수천에서 수억 가지의 라이센스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할 필요가 없고 월 단위로 소액으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비즈니스 상황이 바뀌면서 예산이 부족해지면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효과가 검증되면 빠르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온프렘 솔루션은 한번 도입하면 계속 사용을 해야 되지만 SaaS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가 따로 없습니다. 셋째로 최신 기능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도 업그레이드 비용 없이 벤더가 제공하는 신규 기능과 보안 패치를 바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형 제품을 선택하셨다면 무료 트라이얼로 핵심 기능부터 검증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독 같은 경우 14일 무료 트라이얼을 제공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몇 개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보는 겁니다. 모니터링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고 나서 그때 점진적으로 모니터링 서비스 품목을 확대하면 됩니다. 특히 신규 프로젝트나 신규 서비스에만 선별적으로 트라이얼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새로 구축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나 AI 서비스에만 연동해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면 기존 운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도 새로운 기술 스택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서 효과를 보고 확신이 있으면 크게 확장한다 이런 전략이네요. 즉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ROI를 먼저 검증할 수 있다고 정리해보면 되겠죠?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시작해서 3에서 6개월 안에 전사 표준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독형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검증된 확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독형 SaaS가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 굉장히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도입 이후의 ROI, 즉 투자 대비 효과라는 큰 산도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ROI는 어떻게 측정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일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ROI라는 게 해석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ROI입니다. 실제 사용자 경험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하면 어떤 페이지에서 이탈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기능에서 지연이 생기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사례를 말씀드리면 럼 도입 후 고객 행동 패턴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히트맵과 스크롤맵 분석을 통해 고객들이 단순히 상품만 찾는 게 아니라 콘텐츠와 스토리에 훨씬 더 많이 반응한다는 인사이트를 발견했고, 좋아요 기능을 통한 북마킹 패턴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UI, UX를 개선한 결과 페이지 로딩 최적화와 콘텐츠 배치 전략이 구매 전환으로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지 로딩이 1초 지연될 때마다 전환율이 7%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반대로 이를 개선하면 직접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으니까 ROI가 더 리얼하게 체감이 되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도 마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대응 관점의 사례입니다. 여러 모니터링 툴을 따로 운영하다 보면 라이센스 비용도 중복되고 각각의 솔루션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메타나 X가 함께 진행한 보안 관제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객사는 기존의 온프렘 CM, M365, 애저 AWS 클라우드 보안을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클라우드 CM으로 통합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기존 3개에서 4개의 보안 솔루션 라이센스가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되면서 연간 솔루션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보안 이벤트 발생 시 지라와 자동 연동되어 티켓 생성부터 분석 대응까지 평균 대응 시간도 단축되고
M365의 사용자 비정상 행위 탐지부터 AWS 애저 클라우드 보안 이벤트까지 단일 대시보드에서 통합 관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기존에는 온프렘 방화벽 로그, M365 감사 로그, AWS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각각 다른 콘솔에서 봐야 했는데요. 이걸 하나로 통합하면서 보안팀이 하나의 화면에서 전체 위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보안 솔루션 통합의 이중 효과입니다. 하나는 비용 절감이고 또 하나는 운영 효율화인데요. 별도 심 구축 운영 비용을 아끼면서도 통합 대시보드로 보안 이벤트와 성능 이슈를 함께 볼 수 있어 대응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더 많이 벌고 두 번째는 덜 쓴다 이런 관점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에 더해 장애 대응 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회비용 절감까지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기업은 1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단 한 번의 보안 사고로 인한 손실이 몇 년치 솔루션 투자 비용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ROI 계산 요소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사례들이 실제 국내 기업의 레퍼런스라고 하시니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덕분에 ROI에 대한 개념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됐네요. 근데 지금 얘기해주신 사례는 데이터독을 활용하신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미 기존에 다른 솔루션을 쓰고 있는 경우라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또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데이터독은 기존 솔루션에서 수집하던 매트릭과 통합하여 가져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전환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사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량에 기반해서 과금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모니터링하는 호스트 수, 수집 로그량, APM 추적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현재 환경을 먼저 분석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견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례와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벌써 도입을 계획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파트 1에서는 모니터링과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개념, 솔루션 선택 기준, 그리고 도입 효과와 ROI에 대한 부분까지 폭넓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이어지는 파트 2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AI 환경에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되는지 실전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